이 안전속도 5030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내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이죠. 도심의 통행 속도를 줄여서 교통 약자를 보호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차량의 속도가 제한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생생토론에서는 전면 시행을 앞둔 안전속도 5030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김태호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홍다희 부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35.5%,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길을 걷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보행자가 받게 되는 그 충격의 정도는 차량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도심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낮아집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먼저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만 사실상 세종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계시죠. 예, 세종시 상황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세종시에서는 5030 정책을 2016년도부터 네네. 도입해서 2017년에 전 도시로 확장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50km, 30km로 이제 속도를 네네. 하향했던 이제 정책적인 목표는 결국은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명률을 낮추자는 네네. 게 이제 주요 목표고요. 전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마이카 붐이 일었던 88년도부터는 네. 사망자 수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때 예, 이제 예. 10,000명을 돌파하고요. 91년도에 정점을 찍었던 게 13,500명까지. 연간 사망자 수가. 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해서 18년도에는 3,781명까지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네. 정부에서 이제 22년까지는 2,000명대로 좀 낮추겠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좀 교통 안전 문화에 좀 선진국으로 좀 가보자. 그런 어떤 정책 목표에 따라서 네네. 핵심 정책으로 이 이제 속도 하향 정책을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세종시 경우에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내일 전국 시행이 되는데 세종시는 바뀌는 게 전혀 없는 겁니까? 예, 세종시는 특별히 예. 변화는 없고요. 네. 기존에 계속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 박사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이 정책 설계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안전속도 5030 어떤 정책이고 또 적용 지역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5030 숫자만 보면 기존의 제한 속도를 좀 낮춘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대체로 5030 정책 말씀을 들으시면 잘 달리는 차를 왜 갑자기 맞습니다. 못 달리게 하는가라는 말씀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도시부에서의 차량 운행 속도를 보면 순간적으로는 조금 빨리 갈 수 있지만 신호등이라든지 교차로 때문에 실제 전체의 교통 시간을 생각해 보면 시속 30km를 넘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순간적으로 가속을 해서 주변의 위험성을 높인다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또 환경 오염들을 조금 더 네네. 악화시킨다든지 하는 도시의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네.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취지는 도시 내에서의 안전, 교통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적용 부분은 네, 네. 현재는 이제 행정구역 단위로 되어 있지는 않고 네, 네, 네. 도시계획상 도시지역 내에서 네, 네.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한정해서 이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녹지 지역은 이제 제외되는 것으로 이제 매뉴얼에는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꼭 그렇지 도시 지역이나 주상공 용도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네, 네.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서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경찰서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네, 도로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읍면 지역이라 그래서 안 하는 건 무조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네, 매뉴얼 상으로도 적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홍 박사님 뭐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건 저희가 뭐 그만큼 5030 정책이 이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도입을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그 부분, 예. 네, 안전정책 5030은 사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1930년대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1930년대 시작이 네, 된 네. 거예요? 예. 미적용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칠레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네, 이 네. 두 개 국가가 보행 사망자 수의 최하위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OECD에도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 OECD가 권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한다는 거. 네. 예를 들어 60km/h로 달렸을 때는 보행자 10명 중에 9명이 사망하는데요. 네. 50km/h로 달렸을 때는 10명 중에 5명이 사망하거든요. 아, 10km만 줄여도 사망률이 네. 거의 반으로 떨어지는 치사율이 거예요? 거의 5분의 4 정도 줄기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되겠고요. 네, 또한 네. 우리나라 시범 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운전자들이 주행을 했을 때 네. 평균 통행 속도라든지 통행 시간이 감소하지 않을까, 줄어들어서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네, 사실 네. 시범 사업을 적용해 본 결과 어차피 도시부 도로에는 교차로하고 신호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신호로 인해서 대기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사실은 주행 속도라든지 통행 시간이 이 신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네. 제한 속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별 영향이 흐름에 영향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이 보행자를 최우선시하는 안전 정책이 무조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네, 방점을 무조건일 찍으셨습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정책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5030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 네, 이 네. 자동차는 빨리 가는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인식을 네, 네. 자동차는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바꾸기 위해서도 네, 네. 속도를 내려서 안전 속도를 이렇게 설정하고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경우에요. 이게 지금 도시부, 도심부, 도시부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좀 애매합니다. 지정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인데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면 단위라고 하더라도 네, 네. 면 단위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오히려 이 보차도 구분도 안 돼 있고 더 복잡합니다. 더 복잡하거든요. 예, 예. 이런 데서는 반드시 속도를 내려서 네, 네. 시행을 해야 되죠. 그런가 하면 도시부 도로라고 하더라도 네.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없는 네, 또 네. 왜 무단횡단을 할 수 없는 이런 도시 도로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네, 이런 네. 데서까지 속도를 내리는 것은 좀 무리한 네. 정책이 아니냐 이제 하는 이런 이제 이의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책의 꼼꼼함이 좀 필요하다. 다만 예. 이제 지금 이를 보면 여러 가지 형태에서 도로가 각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 다르죠. 환경이. 예, 예. 근데 이 도로 환경에 맞는 적합한 운영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야 이 5030 정책에 따르는 시민들이 불만 없이 공감하고 이걸 따르게 돼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야기되기 시작하면요. 공감대 얻지 못하면 불만이 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예. 저희가 좀 예. 이따 이제 더 이제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요. 국장님,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세종시는 뭐 2016년에 도입을 결정해서 2017년부터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시민들 불만이 높습니까? 아니면 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이제 예, 지금 예. 한 만 3년이 이제 좀 경과했는데요. 그러네요.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이제 시 전체적으로는 선도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이제 매년 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10만 명당 이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네.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요. 네, 네. 3년이 지난 뭐 작년 시점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각종 교통안전 지표에서 거뒀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준 이유도 있긴 하지만 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사망자가 53%나 네. 감소되는 전국 최고의 감소 효과를 거뒀고요. 네.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2명이었습니다. 네, 네. 전국 평균 6명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고요. 어린이 1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도 5.1명으로 전국 평균 15.7명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네, 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증가로 인해서 전국적으로는 한 5.4%의 이륜차 사고가 증가했는데 네, 네. 세종시는 오히려 60% 감소한 네.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륜차 사고까지 줄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뭐 물론 이제 이 정책적인 효과도 있지만 네, 네.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이제 어린이 인구가 전국에서 네, 네, 가장 그건 높습니다. 많죠. 예, 20%가 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민감한 네, 시민 대다수 시민들이 안전에 민감하고 네, 네. 시 이런 정책에 잘 협조해서 이런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뭐 세종시 지금 뭐 자화자찬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 거죠. 시범 운영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잖아요. 네, 이전에도 사실은 부산 영도라든지 네, 선행된 시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홍 박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네. 홍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맞나요? 아, 네. 그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해본 결과 이제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행자 교통 사고 건수는 15.8%나 감소를 했고 보행자 부상자는 22.7%가 감소를 했고요. 네.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는 전체를 저희가 5030 정책을 적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행 사망 사고라든지 전체 사망 사고가 전체 20%나 감소하는 아주 획기적인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30 정책을 적용한다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시범 운영 결과 좀 보완할 점 같은 게 좀 나온 건 없나요? 어떻게? 그 부분은 네. 지금 네, 네, 이 속도를 내려서 네, 교통사고가 감소했다. 네, 네. 여기에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명히 효과가 확인된 결과치고 또 네, 네. 그 결과가 나와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시범 운영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네, 네. 이제 이렇게 속도를 10km 내려도 네, 네. 속도의 차이가 없다. 네,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그 조사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24시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 게 아니고 네. 특정 시간대, 특정 구간에서만 이걸 조사를 한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낮 시간대 같은 경우에 도시부에서는 오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30km 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 이 30km 넘기 어려운 데서 60km를 주나 50km를 주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차량이 이거는. 많을 때는요. 예. 그런데 반면에 새벽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속도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여기서는 분명히 속도 편차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마치 속도 편차가 없이 뭐 줄여도 예. 차이가 없더라.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내용이다. 라는 점을 좀 바로잡아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반론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 실질적으로 도로 운영에 있어서 네, 네. 야간 시간대에 물론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맞죠. 예, 예. 근데 이제 도시부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네, 이제 네. 속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건 물론 사실입니다. 차량 네. 소통량이 적을 때는. 네. 근데 일반적인 고속국도와 차이점은 뭐냐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로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다는 보행자가 점이고요. 있죠. 예, 예. 그래서 도시부 내에서 속도를 야간에 낸다 할지라도 네, 보통 네. 우리가 야간에 또 보행자 교통사고가
보행량이 많지 않을 때도 빈번히 네.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는 도시부, 특히 도심부에서는 네, 네. 적절한 속도 제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네, 네. 설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속도가 과연 얼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다시 여쭤볼게요. 그 시범 운영을 하셨습니다. 네. 부산에서도 많이 하셨고, 네. 인천에서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범이 아니라 진즉에 정착이 됐고요. 네. 좀 보완할 점으로 좀 대두된 것들이 좀 있나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일단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네네. 현재로는 지금 5030 안전 정책이 이렇게 행정구역 단위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도시 지역이긴 하지만 네네. 지금 5030이 획일적으로 조금 적용되는 부분이 있긴 네네. 있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도시부 도로,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통행이 발생하고 자동차가 있고 네. 신호가 있고 교차로가 있는 구간에서의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네.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도시부 도로도 있고 사실 지방부 도로의 성격, 그러니까 도시부 도로가 아닌 도로의 성격을 띠는 구간도 같이 혼재가 있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예.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5030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뭐 경찰이라든지 전문가 같이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네네. 그 지역에 아니면 그 구간 특성에 맞춤형으로 제한을 할 네네. 것인가는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그 같고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제한 속도를 이제 그 적용을 할 때에는 네네. 이렇게 맞춤형으로 제한하되 제한 속도가 널뛰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네. 바로 가까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50, 60, 70 이렇게 너무 다양하면은 진짜 운전자가 주행할 때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다양성은 주되 대신 연속성을, 그러니까 일관성 있고 연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네네. 제한 속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조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그 시범 사업에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5030 정책이 이제 적응기에서 나중에 이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속도 하향에만 좀 중점을 맞춰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교통 정원화 기법, 속도를 어떻게 저감할 것인지, 그다음에 신호 제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네. 그다음에 도로 설계를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변경 방법들이 아직은 적용이 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정책에 우리가 더 보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세종시는 3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도입을 했잖아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구간별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조치원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그 예정 지역하고 달리한다든가 이런 좀 변화가 있으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을 만드신 게 있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요 간선은 이제 50km를 네. 기반으로 했는데 네, 네. 이제 그 학교 인근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이제 네, 중간에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부 이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km를 네, 네. 주요 간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한 구간이 간선인데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네네. 예, 그렇게 지역 상황에 맞게 네, 협의를 여건에 하셨다. 맞춰서 이제 좀 네.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홍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50도로에서 갑자기 속도가 30으로 주는데 거기다 카메라까지 있다. 그럼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고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사실 해외도 1930년대부터 이 정책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해외 사례는 어떤지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사실 5030 정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작년 2월 달에 스톡홀름에서 도로 안전에 대한 국제 장관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참석을 하고 왔는데 거기서 나온 스톡홀름 선언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는 네. 교통사고로 인한 희생자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유엔의 의제로 상정하는 선언이 합의문이 작성이 되었고요. 희생자를 영웅으로요. 거기서 나온 기술 자문 그룹에서의 제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반 에어리어, 도시 네. 지역에서 용도가 혼합되는 경우, 즉 네, 네. 공단이라든지 네. 거대한 시설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혼합되는 도로에서는 네. 제한 속도를 30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도시에서 이미 제한 속도를 30을 기본으로 하고 네, 네. 필요한 간선 기능에 50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통 체계를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네, 네. 이 부분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네, 네. 현재
인도를 위시한 많은 네네. 후발 도상국에서도 네. 후발 도상국이라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네. 많은 국가에서도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저희가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뒤처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속도 제한 자체가 상당히 심리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30으로 낮추게 되면 네. 도로의 어떤 선형이라든지 단면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네네. 설계 속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제한 속도만 낮추다 보면 네네. 심리적인 반발을 느끼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많은 도시들에서는 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네네. 도로의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설계까지요. 네, 이번 예. 안전속도 5030 설계 운영 매뉴얼을 보시면 네네. 실제로 차로폭의 기준을 최소화해서 과속의 유인을 애초에 좀 제한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 도로의 회전 반경을 6m 네. 정도로 조금 줄여서 네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이용하는 방식을 네. 제한한다든지 또 네. 교차로를 보행자나 다른 도로 이용자들을 배려하면서 네네. 기존의 차량 소통 유지의 교차로 설계를 개선한다는 내용들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나 신호 운영은 개선하지만 네네. 이제 물리적 개선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사실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환경 개선을 같이 수반하는 것이 네, 운전자의 반발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한 전반적인 네. 보행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김 대표님, 오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뭐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 그 속도가 사실상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네. 지금 뭐 이제 5030 이 정책이 최근에 뭐 새롭게 지금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청에서 이미 네. 10년 전에 경기도 그 고향에다가 네, 시범 네. 구간을 설정하고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입증이 됐지만 네, 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걸린 시간이 지금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속도를 내리고 속도를 하는데 이 민감함을 네, 이제 네. 고려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건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다. 예. 하기는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 박사님에서 공감하는 말씀인데 이 전제 조건이 네, 네. 도로 환경부터 좀 개선을 해야 도로 돼요. 환경. 네, 도로 네.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가 이제 보행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 전체 교통사고 보면 뭐 보행 사고하고 이제 자동차의 탑승 사고가 네. 거의 비슷하게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한 40% 차지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일어나는 이 보행 사고가 대부분 네.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네. 대부분 도시부도로에서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어납니다. 횡단보도 그리고 부근에서요. 이 중앙분리대가 없는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이 도로 환경에서 일어나요. 네, 그에 네. 따라서 속도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무단횡단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네, 네. 이 중앙분리대라든가 가드펜스 같은 이 도로 환경 개선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우선돼야지 속도 10km 내리는 거 필요하지만 네, 네. 이런 내리는 거에 전제해서 이런 환경이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갈 수 있는 데서는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네, 이 운전자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속도 5030 정책을 빨리 정착시키는 네, 그런 네.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홍 박사님 지금 두 분 말씀 들으셨잖아요. 네. 예. 사실 뭐 저도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사실 속도보다는 어떤 도로 설계라든가 네. 앞으로 더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분 말씀? 저도 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제 속도 하향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이제 도입기부터 적응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청숙기가 되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해 나가야 저희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완해 네. 나가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 이제 도로 설계 이런 그러니까 신호 운영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반되어야지만 가장 여기서 또 이것들이 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것들은 네, 저희가 5030 안전 정책의 예산이 정말 많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네. 이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지금부터는 운전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국장님, 먼저 그 부분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만약에 이게 이제 도입 초기에는 신호 위반, 속도 위반으로 걸리는 운전자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단속이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뭐 그 속도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뭐 과태료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네네네. 단지 이제 10km가 이제 하향됨으로 인해 가지고 네네. 이제 체감 속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적응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네네. 대한 이제 우려가 높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예. 뭐 기존 뭐 처벌의 수준이 뭐 강화된다거나 이런 건 없고 네네. 다만 제한 속도가 10km 정도 낮아지는 것뿐이다. 예. 단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예전에 민식이법에 의해서 이제 가중 처벌되는 거 강화됐고. 스쿨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네네. 대표님 뭐 이런 정도의 처벌 뭐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 않습니까? 예. 예, 예. 과태료 예. 더 올려야 돼요. 아, 처벌을 높여야 예. 된다. 예, 사실 예. 이 속도 위반에 대한 범칙금, 네네. 과태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굉장히 낮아요. 낮다. 예,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교통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속도인데 네네. 예, 속도 위반에 대해서 좀 얼마 전에 좀 인상을 하긴 했지만 좀 네네. 아직도 약합니다. 네네. 그래서 적어도 속도 위반 속도에 따라서 뭐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60km 구간을 50km 내렸는데 60km 가다가 적발이 되면 네네. 4만 원 범칙금 물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4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네. 그리고 속도를 높여서 뭐 예를 들어서 최고가 이제 13만 원까지 네네네. 지금 내게 되는데 이것도 무려 뭐 제한 속도에서 50km 이상 과속했을 경우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약해요. 50km 네. 이상은 거의 살인행위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12만 원, 13만 원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고 120만 원, 130만 원 해요. 벌금형을 때려야 된다. 예. 그 두 분께 좀 궁금합니다. 뭐 처벌의 정도가 강화됐을 때 뭐 과속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사망 그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뭐 그런 연구 결과 같은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혹시 뭐 제가 좀 처벌 쪽은 저희가 처벌 쪽은 제가 교통연구원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그런데 우리가 단순 비교를 네네.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이제 교통사고가 막 이렇게 늘어나 경찰이 네네.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네네. 그럼 줄어요. 네네. 그 단속 강화하는 그 시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 처벌이 강화되면 네네. 강화된 만큼 감소 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네네. 거기에 따른 반대 부작용이 또 이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저 좀 첨언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네. 일단 이 5030이 속도 하향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단속은 이제 실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에 네. 이 시민들이 충분히 이 제한 속도가 하향됐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서 네. 단속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앨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그 민간 업체랑 협업을 통해서 네, 내가 네. 다니고 있는 이 도로가 제한 속도가 하향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인지시켜 주는 네, 것들은 네. 그런 그 시스템 구축 같은 것도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거부감을 없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된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속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높여야 된다고 네. 말씀드린 것은 60km에서 50km로 내린 상태에서 이 속도로 위반이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속도 위반 전체, 과속 과속에 전체에 대한 것을 대해서. 억제해야 된다는 취지로 네, 네.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네, 없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 박사님, 이제 많은 운전자들이 걱정하는 게 안 그래도 출퇴근 시간 오래 걸리는데 50, 30km로 낮추면 교통 흐름 괜찮겠냐 이 부분이거든요. 뭐 아까 홍 박사님이 앞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쉽게 말해서 평균 시간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대체로 시뮬레이션 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파리에서 도시 전역을 지금 30존으로 잡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올해부터 전역을 30존으로 했죠. 아, 네. 파리 시내는 전역이 30km입니까? 네, 일부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데는 빼고요. 네, 일부 도로는 제외되지만 이제 네네. 전역을 30으로 올해 기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관련된 시뮬레이션이나 실증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 네네. 실제로 전체 통행 시간이 대폭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네네. 대체로 이제 통근 통행이 밀리는 시간 네네. 이제 보통 한 1, 2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걸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연구만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심리가 압박감이 문제다.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실제 통행 속도의 변화보다는 네. 운전 행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시다시피 60으로 제한 속도를 했을 경우에 네, 네. 60을 다 안 지키시거든요. 그렇죠. 60이면 보통 카메라가 없으면 70, 80까지 올라가시게 되어 네. 있는데 사실 50으로 낮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70, 80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그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는 거에 대한 행태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네, 네. 이 속도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득하고 이거냐. 또 완화시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정책 방향일 것 같습니다. 홍 박사님, 오 박사님께서 뭐 출퇴근 시간대 기껏해야 1, 2분 늦어진 게 다였다, 걱정 네. 없다, 네. 심리가 문제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어떻게 뭐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5030 정책이 도시부 도로에 적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도시부 네. 도로 자체가 교차로가 있고 신호가 있어요. 늘 있죠. 신호가 예, 있으면 예.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체가 많은 도시일수록 차이가 더 미비할 겁니다. 네, 지체가 없는 도시일수록 조금 차이는 더 날 것 같고요. 네, 네. 궁극적으로는 교차로가 도시부 도로에서는 400m에서부터 크게는 1.2km마다 교차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이 신호의 대기 시간이라는 걸 발생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통행 시간이라든지 통행 속도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운전자들이 느끼기에는 심리적으로는 낮아졌어라고 느끼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거고요. 없다. 실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 도시부 도로에서 전체 이제 통행 시간의 50%가 교차로에서 대기를 하면서 발생하는 시간이에요. 50%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을 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미비할 것으로 나타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그 세종 시민들 중에서 처음에 네네. 이제 제한 속도 50으로 낮췄을 때 답답해서 못 살겠다라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3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시민들 불만은 여전합니까? 아니면 좀 많이 좀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이제 그 부분에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네. 저희 인구 비율이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네, 네. 뭐 젊은 비율이 층이 높다 많죠. 보니까 예. 이제 학부모까지 치면 네. 그 안전에 민감한 주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히려 더 오히려. 강화해달라는 민원들이 다수고요. 아, 세종시의 경우에는 그럼 뭐 잘 정착을 했다고 봐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여전히 약간의 이제 뭐 예, 예. 갈등은 좀 있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이제 성과는 지금 보고 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또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어떻게 보세요? 예. 걱정하는 사람들 많죠. 예, 예. 지금 이제 그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 지금 그 데이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예를 들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종로에서 조사를 했어요. 세종로에서요. 차가 이건 제일 완전 많은. 네. 도심부 도시부 도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부 중에서도 도심이에요. 네,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한 속도를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네, 네. 달릴 2, 수가 30km 이상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네.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이나 또 대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도심부하고 도시부 외쪽 경계 지역 같은데요. 하고 예. 이쪽하고는 운행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교통량 차이도 나고.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네, 네. 속도를 내리면 반드시 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 네. 속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걸리지 않는다 이건 억지예요. 네, 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서 가장 고통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네, 네. 노선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 운수업계요. 그다음에 예, 예. 법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직결되고 그렇죠.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노선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운행 횟수가 이제 배차 정해져 있지 시간을 않습니까? 맞춰야죠. 배차 예, 시간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 시간이 더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예, 예. 회사는 운행 횟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네네. 운전자 휴식 시간을 줄여버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운전자들이 휴식 시간을 줄어들게 된 거에 따라서 네네. 조급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네네. 왜 그러냐면 한두 바퀴씩 돌아가지고 와가지고서도 예, 예. 회사 종에 들어와서 쉬지 못하고 네네. 심지어 뭐 그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네. 돌아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네. 도심 집회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어디가 정체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런 환경을 지금도 겪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들의 이 조급한 운전 습관을 더 네, 네. 악화시킬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속도를 내려야 되는 데서는 내리지만 네,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데서는 높여줄 수 있는 네. 이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글쎄요, 저는 김 대표님 의견 지적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충분히 걱정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예. 실질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속도 제한 속도를 낮춘 도시들에 대한 실증 연구들을 찾아보면 네네. 대체로 실제 속도 저하로 인한 지체 시간보다 더 네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네. 보통 승객의 승하차 시간이거든요. 승하차 시간이.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이것이 전체적인 요인이 주된 요인이 되지 않는 것이 노선 버스에서는 나타나고 있고, 네네.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어차피 문제로 남는 것은 네. 이제 택시 같은 경우입니다. 네네. 근데 택시는 수용차랑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조금 비용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요. 네네. 근데 그런 측면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투입 거리가 확보가 되게 되면 네, 그 네. 차이가 유의미하게 커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네, 조금 네. 실증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이러한 논란의 어떤 판단 기준이 저는 이게 단순히 교통 안전 정책뿐만 아니라 네. 사회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속도 제한을 낮추는 것은 유엔에서 얘기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네. SDG라고 하는데요. 네. 거기에서도 보면은 도시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을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네,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이제 경제적인 약자나 사회적인 약자, 네, 어린이, 네. 노인, 또 장애인들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배려를 하는 것은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같이 가는 것은 뭐 어떤 정책이든지 네. 일반적입니다만은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같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홍 박사님, 뭐 지금 오 박사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운수업계 관련해서 뭐 연구 같은 게 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아직 그 연구는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대신 네네. 이제 저도 조금 오 박사님하고 이제 생각이 좀 동일한데 네네. 일단 조금 사회 인식의 변화가 일단 저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진국도 네. 이미 시행한 정책 아래에서는 네네. 도로가 더 이상 차량이 주인인 공간이 아니에요. 저희가 네. 사람이 주인인 공간인 거죠. 차량에서 내리면 운전자도 보행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공간을 사람한테 열어주자,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보행자나 같은 교통약자가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그 사회 인식의 변화가 일단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버스 같은 운수업계에서는 당연히 그 우려 섞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네네. 택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같은 도로와 승용차를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네. 이제 버스 우선 도로가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 생각에는 이제 버스 우선 신호 같은 것도 신호 조정을 좀 배정을 해줘서 네네. 조금 버스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이런 네네. 부분들을 고려해서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수업계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예. 국제 근데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 예. 약간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네. 버스 자체가 이미 이제 그 요금은 한참 동결됐고 각종 네네. 이제 인건비나 뭐 주 52시간이나 그렇죠. 이제 휴식 의무화 뭐 이렇게 네네. 법적 규제 때문에 인건비는 상당히 상승돼서 예, 예. 모든 버스 회사들이 다 이게 경영 상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악영향을 미칠까봐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큰데요. 예, 예.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버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네네. 결국 준공영제를 통해서 네네. 적절하게 이제 그 업체에 보조를 해주고 네네. 배차 간격은 그러한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서 네네. 합리적인 현실화를 해서 예. 효율적으로 이제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그런 네네. 노력들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준고영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준고영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해결하기 어려워요. 예, 예.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이제 근데 중공영제는 오늘 주제랑 아니, 그러니까, 좀 벗어나서 주제가 벗어나는데 지금 거기에 이해를 돕기 예.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준고영제를 하는데 운송 수익금을 어떻게 하냐면 운행 횟수대로 예. 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네. 도로에서 일어나는 이 정체 요인이나 시간이 더 소요된 그 부분을 네네. 이 회사가 감내하지 않아요. 네. 그걸 누구한테
운전자한테 전부 전가한단 말이죠. 기사가 감내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예. 하루에 운행 횟수가 모자르면요. 나중에 빈 차례도 가서 돌아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빈 차로 돌아올 정도로 운행 횟수를 채워야 수익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예. 예, 다 개선이 되지 않으면 네. 이게 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영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만큼 또 중요한 게 이제 운영 체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신호 체계가 그럼 기존의 신호 체계가 차들이 어떻게 보면 고속으로 달리는데 익숙하게 세팅이 돼 있는데 이걸 그럼 그대로 둘 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개선 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의견들을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먼저 좀 세종시 같은 경우에 좀 신호 체계도 바뀐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BRT 시스템 중심으로 이제 BRT가 우선이죠. 도로가 예. 이제 거기에 평형으로 가는 도로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네, 네. 기존에 이제 그 최고 속도에 맞춰서 신호를 다 이제 연동해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교통이 밀리지 않으면 이제 끊김없이 네, 네. 뭐 한 신호등 한 4-5군데는 쭉 그냥, 갈 수 있게끔 예. 저희가 이제 뭐 해놨고요. 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속도에 따라서 이제 그 연동 값이나 뭐 네, 이런 네. 부분들을 이제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 충분한 건널목 시간을 확보하는 부분 건널목 그런 시간. 부분에 이제 조금씩 네, 네. 조정하면서 뭐 그 신호 체계를 뭐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뭐 위법 행위가 많다든지 과속이 많다 그러면은 네, 오히려 네. 이제 연동을 푸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과속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적용할 오히려. 것 같습니다. 네. 홍 박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제 이 신호 운영 체계를 크게 이제 차량하고 보행자 두 개 관점에서 저희가 신호 운영 방식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차량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호 연동이 잘 되게 해서 네, 네. 원활하게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연동할 때는 변경된 제한 속도 50, 30을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네, 네. 해서 신호 시간 지체가 최소화되도록 연동할 필요가 있고 차량 네, 측면에서는요. 근데 보행자 측면에서는 보행자 안전이 또 최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도시부 네. 도로에서는 그러니까 보행자의 신호 대기 시간을 또 최소화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네.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이제 신호 주기 전체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먼저 보행 신호를 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선행 보행 신호라고 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네, 또 네. 하나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그 지역의 시간대나 요일대에서 횡단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보행자가 최소로 기다리게 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원래 저희가 이제 하나의 차량 주기에서 녹색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황색으로 와서 이제 빨간색으로 올 때 그게 한 주기가 되는데요. 그때 네, 네. 사실 보행자는 기다리고 있어요. 차량이 네, 계속 네. 갈 때. 사실 더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하나의 신호 주기에서 두 번의 그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네. 이런 방법들을 통한다면 사실은 차량의 전체 그 신호 주기도 단축할 수 있고 그 보행자도 신호 주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네네. 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변경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6개월 이내에 이게 잘 적용이 됐는지, 예, 잘 적용이 되고 어떻게 사후 영향을 점검. 받는지 사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평가한 결과를 다시 적용하는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루어진다면 5030이 잘 정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지금 홍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도시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요. 뭘 적용해야 될지 전문가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도로의 존재 이유는 네, 이제 네.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개별적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가 필요한 건데 네, 네. 실제로 신호 체계나 교통 운영을 할 때 도로 가로망을 위주로 이제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네. 더 중요한 것 중에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은 그 도로가 접하고 있는 공간들은 네. 특히 도시부에서는 각각이 다 목적지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용도와 밀도가 현재 배치되어 있고 네. 거기서 보행자나
차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게 일반적인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분석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도로의 특성이나 주변 토지 이용의 특성을 충실히 고려해서 네네. 신호 운영이나 교통체계 운영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도로의 위계나 특성에 따라서는 이 정도의 속도가 적정한데 네네. 그중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결국 공약수를 찾다 보면 낮은 쪽으로 가기 그렇죠. 마련이고 예.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는 운전자가 좀 불만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네. 근데 그런 일관성이 없이 운영에서 발생하는 어떤 인명 손실을 생각했을 때는 네네. 그것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인식의 공유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마무리 발언을 좀 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속도 5030 당장 내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이 정착을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각자 생각하시는 게 다르겠죠. 이 부분은 우리 김 대표님부터 저희가 좀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도로 환경 개선에 네네. 좀 더 많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속도보다. 싶고요. 네네. 그리고 5030 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네. 이 이용자, 네. 즉 운전자가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네네. 이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네네. 이게 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 부근이나 무단횡단에 의해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네, 특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예요. 그리고 예. 운전자분들이 횡단보도는 남의 집 대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예. 예. 네. 박사님. 고속도로는 빠르고 좋은데 그 옆에 살고 싶은 분은 없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생각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더 천천히 달리는 도로가 더 네. 매력적인 도로, 또 네. 살기 좋은 공간이 된다는 점을 다 네.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예. 네. 5030이 이제 저는 단순하게 이게 속도만 낮추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고 네, 결국 네. 이제 우리 사회가 거기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설도 환경도 거기에 맞게끔 네. 도시 계획부터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네. 네. 거기에 맞게끔 차량도 기술 개발을 해서 물론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나오면 네, 훨씬 네. 더 안전에 이제 좋게 될 거고요. 결국 이제 사람 운전자 보행자에 네. 대한 교육, 홍보, 네. 캠페인 활동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네. 중요하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단기적으로는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벌칙을 약간 강화하는 그런 네. 단기적 수단도 좀 필요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네. 결국은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 부분이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 네. 예. 네, 홍 박사님.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겹치지 않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첫 좀 번째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예. 5030 안전 예산이 이제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예산. 점. 네네. 네, 그다음에 5030 중에서 저희가 30은 아직 법제가 안 됐어요. 50만 지금 도로교통법이 지금 19조가 지금 개정되어 있는데 30은 아직 발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군요. 부분에 대한 법제화가 지금 반드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필요하다. 하고 네네. 이거에 대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논의가 들어가야 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5030 정책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이에요. 네네. 느끼고 체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봤더니 속도는 별로 영향 없고 시간도 영향 없고 근데 교통사고를 많이 감소하다를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SNS 같은데 이런 데로 올려주셔서 시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고 네네.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도 처리할 수 있는 장들을 지자체 분들께서 열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교통정책에서 차보다 사람을, 이 속도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죠. 어쩌면 때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도 이렇게 속히 논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